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윤토르쌤입니다. 와. 요즘에 근데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인데 요리를 못 올리고 있어요. 요리를 올리는데 선생님이 지금 혹시 계란찜도 맛있게 만드는 방법, 선생님이 만드는 계란찜은 계란찜은 푸딩? 저 식당에서 만드는 계란찜보다 훨씬 맛있어. 된장찌개. 볼록 올라와가지고 완전히 부드러워. 이거 올려주세요. 근데 5분 만에 만드는 계란찜이야. 완전 빨라. 올려주세요. 그 선생님이 곧 만들어서 선생님만의 어떤 그런 비법이 있지. 들어가는 비법. 그게 딱 들어가면 누구나가 다 완전 맛있는 계란찜 만들 수 있어. 우유는 이렇게 뚜껑 닫고 안 열어요. 어? 뚜껑 닫고 안 열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이제 그 맛을 이렇게 내는 비결이 참기름. 있지. 아니야. 네, 그거는 빨리 영상을- 뚝배기 하세요. 영상을 당연히 뚝배기 해야지. 일단 숟가락으로 조금 줬다. 약간 아니야. 숟가락 딱 덮는 자, 거예요. 일단은 뭐냐면 일단은 이제 물의 양이 중요해. 물 양과 이제 소금하고 그다음에 있어. 그런 게 있어. 이게 물량이 대충 눈으로 해서 보면 되는데. 일단은 종이컵을 이용해서 물 양을 갖다가 알려줄게요. 자, 조만간 기대하세요. 맛있는 계란찜 만드는 방법. 저 파 없는 거 좋아해요. 파 있는 거 좋아해요. 파는 일단은 안 넣고 할 거고, 그리고 파 좋아하는 사람은 파 썰어 넣으면 되잖아. 그치? 파 송송 계란. 파 송송. 파 자, 없는 게 맛있어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러시아 혁명. 잘 기억합니까? 원래 러시아는 너무나 후진국이었다. 그리고 너무나 무진국이었다. 봉건 제도가 남아있고 러시아 황제를 차르라고 불렀다. 그 차르가 이 전제 정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치로 해서 이 백성들을 엄청 탄압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요구 사항을 갖다가 이 황제에게 차르에게 말하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갔는데 황제의 이 부대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총칼로 죽여버려서 그게 평화로운 일요일에 피바다가 된 사건이어서 피의 일요일 사건이 있었다. 그지?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은 완전히 빡쳐버려가지고 개혁을 더 요구하게 되었고 이 차르는 니콜라 2세는 알겠다 개혁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 국민들을 달래면서 약간의 개혁을 시도를 했다고 했지. 그지? 의회를 설치하고 뭐 언론과 그런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는 등 이렇게 약간의 했지만은 곧 있다가 또 전쟁에 참여를 1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한테 개발렸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은 더더욱 개혁을 요구하는데 이걸 갖다가 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굶주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 전쟁터에서 젊은이들이 죽고 내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죽어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요구하자 러시아화 차려였던 니콜라이 2세는 조용히 있어, 찌그러져 있어라고 막 또 전제 정치로 억압을 해서 눌러버렸다. 거기서 분노가 극에 달한 러시아 국민들이 폭발을 해가지고 1917년 1차 세계대전 중에 2월 달에 2월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다고. 이걸 혁명이 일어나서 어떻게 이 러시아 제국인 황제를 차르를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러시아 제국을 붕괴시켜버렸어. 붕괴시켜버리고 노동자, 농민, 병사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지 이렇게 러시아 제국을 붕괴시켜버리고 노동자 대표, 농민 대표, 병사들 대표로 이루어진 대표자 회의인 소비에트라는 걸 조직을 하고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다시 국민들을 배신을 하지, 그지? 전쟁을 갖다가 멈춰야 되는데 계속 전쟁을 갖다가 멈추지 않고 1차 세계대전에 계속 참전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분노에 달한 국민들이 또다시 혁명을 준비했고 그때 레닌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 볼셰비키 당이라는 아주 사회주의 가격파 이 당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주도를 해서 이 볼셰비키 1917년 10월 달에 10월 혁명을 일으키고
성공시켜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된다. 그게 바로 소련. 여기있지, 그지? 레닌의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이렇게 해가지고 소련 줄여서 소련이라고 했다,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레닌은 이제 국민들의 요구대로 그 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에서 빠지려고 하지만은 독일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했지. 독일이 엄청난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갖다가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 즉 러시아의 아주 좋은 땅을 갖다가 독일에게 내어주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 농민들은 레닌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았다고 했지. 그러니까 레닌이 독재하자 해서 독재를 하게 되었고 이 1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황폐화된 이 땅을 갖다가 어떻게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사회주의 국가였지만은 자본주의가 들어간 신경제 정책이란 걸 했다고 했지, 그지? 네. 목표치만 이뤄내면 나머지 더 많이 만들어 생산한 거는 개인이 가져갈 수 있게끔 개인의 재산을 일부 허용을 했다. 그렇게 됐고 레닌이 죽고 스탈린이라는 또 괴물이 나서가지고 말이야 반대파들을 다 처형시켜버리고 일당 독재를 하면서 이 완전히 그지 수백만 명을 갖다가 반대파들을 죽여버리고 탄광에 보내고 수용소로 보내고 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스탈린은 그 당시에 계획 경제,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로 경제를 갖다가 딱딱 산업을 갖다가 이렇게 육성하는 계획 경제를 실시했는데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걸로 해서 이 정부 주도로 계획을 갖다가 이 산업을 갖다가 경제를 발전시켰는데 이 당시 전 세계는 경제 대공황 시대였는데 전 세계의 경제가 다 위기에 빠졌는데 소련만은 거기서 휩쓸리지 않았다. 네. 그래서 소련이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오랜 여자. 소련은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면서 이 사회주의가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위협을 느낀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거 너무 사회주의가 세지는데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회주의와 이 민주주의 간의 어떤 그런 대립하는 냉전의 시대. 냉전은 차가운 전쟁.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서로 무기 경쟁, 핵무기 경쟁, 경쟁 하는 아주 진짜로 우리가 그거를 정말 어떻게 뭐랄까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이 아플하게 계속적으로 지속되었다. 그까지 우리가 배웠다고 했지.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 러시아는 아까 레닌도 그랬고 그 뒤에 스탈린도 그랬고 원래 사회주의가 뭐야? 노동자들, 농민들, 이 하층민들이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국가가 모든 걸 소유해서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해가지고 빈부의 격차가 없이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꿈꾸는 게 사회주의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 독재했잖아. 독재.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말이야. 이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억압하면서 감시하면서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신고해서 자기의 이 뜻에 사회주의에 반대하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처형시키거나 제거하거나 수용소로 보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끽소리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공포스러운 정치를 갖다가 이어나갔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 사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지, 그지? 네. 국민을 위하는 노동자들과 농민을 위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저그들만을 위한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사회주의 정부였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러시아 국민 한번 복습해봤어요. 오늘은 자 결국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어요. 와! 끝이 나고 여기서는 이제 누구 하나 이 유럽도 이긴 성전국인 연합국도 져버린 동맹국도 다 나라가 초토화 황폐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야? 이 이긴 나라들은 이 복수심에 불타는 거야. 이 전쟁에 이런? 우리가 이겼으니까 진 나라 너희들한테서 네.
완전히 그냥 조져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 알았어요. 응징을 할 거야. 이런. 보복할 거야. 갈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는 거지.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네. 이 파리 강화 회의란 게 벌어져요. 네. 즉 이거는 1차 세계대전 대전이 끝난 후 이걸 이제 처리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를 회의하는 그런 파리 강화 회의란 게 열려. 네. 좀 소금이가 있어요. 소금이. 무슨 소금? 여기 상자에 아니 저기 밑에. 오 맞네. 같이 역사 듣는 거예요. 무슨 거죠? 위드 소금. 이때 이제 미국의 이 파리 강화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네. 14개조 평화 원칙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평화 원칙. 이때는 뭐야? 이제 이 미국의 이 목소리가 아주 세지는 거야. 실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도 독일과 싸우면서 엄청 힘들었는데 미국이 뭐랄까 그 유럽에다가 영국 프랑스에다가 전쟁 물자들을 팍 이게 대줘가지고 그나마 전쟁을 할 수 있었고 또 미국이 또 뒤늦게 같이 참전을 함으로써 미국의 덕분으로 이 연합국이 승리를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어깨에 힘 빡 들어가는 거야. 야!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게 주도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지. 이게 14개조 평화원칙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나온다. 민족 자결주의.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민족자. 자결주의. 스스로자에 결정한다. 그러니까 민족은 각 나라의 민족과 각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문제를 갖다가 스스로 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 즉 말해서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이 간섭하거나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내용인 거야. 왜 이런 말 했냐면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사라이보를 방문했고 세르비아의 청년이 그 황태자 부부를 암살했잖아.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대해서 전쟁하자고 했고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같은 슬라브족인 러시아한테 도움을 청했고 그래서 이게 슬라브족과 게르만족 사이에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였잖아. 즉 말해서 다른 나라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웃 나라들이 지원을 하고 간섭하고 이렇게 막 같이 하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 그 나라 문제는 그 나라가 알아서 해결하게 해. 다른 나라가 옆에서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이 지원하거나 간섭하지 마.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외친단 말이야. 그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이 당시에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미국의 대통령이 강대국의 대통령이 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니까 그래 일본의 간섭, 일본의 지배 벗어나자. 일본은 우리를 지배하지 말아라. 대한독립 만세! 라는 우리나라에는 3.1 운동이 이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1919년에 일어나죠. 여기도 파리 강화회의가 1919년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이 각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는 식민지들을 다 독립시켜라. 즉 각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지배하는 걸 갖다가 이제 없애야 된다 하니까 각 제국주의 다 이때는 제국주의 국가들이잖아. 그래서 식민지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잖아. 이걸 갖다가 다 해방시켜 줘라. 독립시키자.
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난 거야.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패전국 위주로. 이거는 이 파리 강화 회의에는 성격은 이긴 나라, 이긴 나라를 성전국이라고 해. 성전국의 이익 중심. 그리고 패전국에는 보복적인 성향인 거야. 보복적인 성격을 갖다가 띄고 있던 거야. 해위가요? 어? 저 해위가요? 회의? 그 이 파리 강화 회의의 성격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나라 누구야?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러한 나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이 다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었어. 다 해방시키고 독립시켰어. 왜? 일단은 진나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힘을 갖다가 식민지들을 갖다가 이게 풀어줘야 원래대로 회복해줘야 얘네들이 힘이 더 약해지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상황은 이긴 나라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됐어. 즉 이긴 나라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애들은 식민지를 독립 안 시켜. 왜? 우리 이겼는데 왜? 우리 이겼는데 우리는 해당 사항 없어. 진애들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도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던 우리 한반도도 독립을 하지 못했다. 이긴 나라들은 그대로 식민지를 유지했다. 그대로 식민지를 유지하고 이 진나라들은 식민지들이 독립시켜주게 돼. 독립시켜주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나 있어. 베르사유 조약.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 성전국과 독일 사이에 맺은 조약이야. 이 완전히 독일의 보복적인 성격이 아주 강해. 왜? 이때 이제 이 진나라 패전국이나 이때 이게 동맹국이야. 동맹국, 삼국 동맹의 동맹국. 이긴 나라들은 뭐야? 연합국이지. 연합국이고 얘는 삼국 협상국들이지. 협상국에서 미국이 더해지고 하니까 이제 연합했다 해서 연합국이 돼. 이긴 나라가 아무튼 이 패배한 나라 중에서 특히 독일이 제일 힘이 셌었고 이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를 지독하게 많이 공격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다른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빨리 항복을 했어. 근데 독일이 끝까지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연합국에 맞서 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독일이 제일 미운 거야. 그래서 독일 너가 한번 못대봐라 해가지고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걸 맺어서 독일에 아주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고 독일의 손발을 꽁꽁꽁꽁 묶어버려. 앞으로 더 이상 독일이라는 나라가 국력이 세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다. 그 내용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때 이제 독일이 그 1차 세계대전을 벌리면서 자기가 확보한 식민지 말고 이웃 나라들을 막 공격하면서 프랑스 땅도 자기 독일 땅으로 넣어버리고 주변에 있던 나라들의 땅을 다 자기 독일 영토로 다 넣어버린다고. 이 독일 영토로 넣어버린 땅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그래서 독일의 영토가 상실돼.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독일의 식민지들을 싹 다 해방시켜버리고 독일이 앞으로 군대를 가지면 안 된다. 군대를 갖다가 못 가지게. 이제 가져도 아주 몇 명 안 되는 그런 군대만 가질 수 있게끔 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이 지불을 갖다가
하게끔 해. 여기서 이제 이게 얼마 정도냐 그러면 얼마 정도의 이게요 배상금을 갖다가 물게 해줄 것 같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100억. 그 4년 얼마야? 아 100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뭐가요? 100 얼마 했던 것 같은데. 이 100조. 100조? 1000조? 1000조? 1억조? 3조 600억. 3조 600억? 구체적인데 엄청 아니 600억. 600억? 엄청 달려 커요. 무려 얼마 했어? 3200조 원을 갖다가 물게 했어. 이렇게 많아. 3200. 이 3200조 원이라는 돈은 4년 쓸 수 있다고. 그거는 뭐냐면 그게 4년이란 말은 그거는 지금 일본하고 청나라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청나라를 이기잖아. 네. 일본이 이제 청나라한테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거든. 그게 일본의 4년치 예산을 갖다가 이제 물리게 해놓고 이때는 이 독일이 이 이긴 성중국에게 3,200조 원을 물리게 하는데 이게 20년 동안이나 와. 갚게끔 하는 거야. 헐. 3조? 3,200조. 완전 미쳤다.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 독일은 열심히 일해봤자 모든 걸 다 얘랑 이긴 성명국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 달 월급을 갖다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월급날 딱 되면 깡패들이나 아무튼 뭐 누군가 이렇게 와가지고 딱 일일 일라면 라면 한 끼 딱 먹을 돈만 남기고 돈 다 가져와. 그 다음 달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또 라면 한 끼 먹을 거 하고 다 가져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경제가 독일 경제는 일어날 수도 없고 독일 국민들에 대한 이 악감정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서 독일의 국민들이 불만이 가득하게 돼. 이거는 희망이 없잖아. 20년 동안이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다 가져갈 건데. 어? 그래서 이렇게 이 베르사유 조약이 뒤에 엄청난 일을 벌이게 돼. 바로 세계 제2차 대전의 불씨가 되는 게 이 베르사유 조약이었던 거야. 독일의 손발을 꽁꽁 묶고 독일로 하여금 어떻게든 니네들은 절대로 이게 나라를 발전시킬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니까 독일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고 그 독일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태 내에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화려한 말빨로 꽂아버리는 거지. 독일 국민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우리 독일 국민, 우리 게르만족은 독일이 원래요 게르만족이거든. 우리 게르만족은 이런 취급을 받을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의 후예들입니다. 로마 제국도 게르만족이단 말이야. 로마가 유럽을 지배했듯이 우리 독일도 이렇게 당할 수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독일 국민들이여 일어납시다. 베르사유 조약을 갖다가 무효시킵시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굉장히 잘했대 히틀러가. 여기에 독일 불만을 가지고 있던 독일 국민들이 완전히 뿅 가뿌린 거야 히틀러한테. 히틀러 이렇게 해가지고 히틀러는 이제 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국민 투표를 통해서 그 총통이라는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이제 무기를 만들어내고 돈을 갚지 않고 무기를 만들어내고 그냥 전쟁 준비를 하는 거야. 돈 안 갖고요. 안 갖고 그냥 배째라식으로 노는 거야 이제는. 배째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 또 독일 국민들이 유럽에서 또 가장 또 이렇게 가장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야. 이 좀 융통성이 없어. 해라면 해란 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독일 국민들이거든. 독일이 열심히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돈도 이제 안 갚으니까 이제는 돈이 남으니까 그 돈 가지고 이제는 무기를 만들어내고 막
막 해가지고 2차 대전을 갖다가 독일이 벌려버리게 되는 거지. 걸려버리게 되는 거지. 그게 불씨가 된 게 바로 이 베르사유 조약이었다. 너무 목을 꽉 조이고 있었어.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이제 이 쥐처럼 얘도 이제 발악을 한 거지. 이게 베르사유 조약이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베르사유 조약으로 해서 이게 베르사유 체제라는 게 만들어져. 베르사유 체제. 이게 뭐냐면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이긴 나라들, 성정국 위주의 그런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는 게 베르사유 체제라는 거야. 우리 예전에 빈 체제 배웠지?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빈 회의가 일어나고 다시금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이전으로 모든 걸 다 되돌린다. 다시 왕과 귀족들이 세상을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로 돌아간다. 이게 바로 빈 체제였다 그러면 이제 베르사유 체제는 모든 게 다 이긴 나라 위주로 이긴 나라의 이익 위주로 세계의 질서가 흘러간다는 게 바로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아까 이때 이제 파리 강화의 회의에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 여기서 국제기구라는 걸 만들자라고 했어. 국제기구를 창설이 만든다는 말이야. 제안을 하는 거야. 유엔 대통령이. 이 뭐냐니까 1차 세계대전이 보면 어떠한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이 두 나라끼리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서로 이렇게 이게 전쟁하다 보니까 이게 크게 벌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계 모든 나라의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군사력으로 말고 평화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자. 알겠어? 그러면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국제기구, 모든 나라의 대표들이 모이는 국제기구에서 어떠한 나라의 문제나 어떤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갖다가 다 같이 회의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그런 국제기구를 창설을 제안했고 그런 국제기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국제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국제연맹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목적은 뭐다? 국제 평화를 위해서.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어떠한 성과가 있었냐니까 이 지금 전쟁이 끝난 뒤니까 이제는 서로가 어떤 무기를 줄이자. 무기를 줄이고 그런 군사적인 비용을 갖다가 서로 줄이자는데 서로가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 합의를 했어. 합의를 했는데 그 정도 성과인데 얘가 이제 허지부지 돼가지고 없어져 버려. 허지부지 돼가지고 없어져 버려. 왜냐니까 여기 국제인명에 이제 여러 각 나라 대표들이 다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여기 제일 셌던 나라 미국 나 거기 안 들어갈래. 빠질 거야. 소련 나도 거기 안 들어갈 거야. 빠질 거야. 독일 나도 거기 안 들어갈 거야. 빠질 거야. 어찌 보면 가장 셌던 나라들 미국, 독일, 소련 얘네들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결정이 어떤 걸 결론을 내봤자 제일 센 애들이 나는 거기 회의 참여 안 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이런 데 버리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잖아. 그지? 응? 그러니까 이 대빵들이 참여 안 한 회의에 밑에 있는 부하급들이 아무리 우리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올렸는데 대빵들이 말 안 들어버리면 회의한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러되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말을 안 듣는 나라들이 있어. 이게 국제회의에서 평화적으로 회의해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결정을 땅땅땅 결정을 내렸단 말이야. 내렸는데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우리 그렇게 안 할 거다.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다. 전쟁할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국제기구에서 그런 말을 안 듣는 나라들을 제재할 만한 군사력이 없는 거야. 즉 말밖에 못해. 우리 말 들어줘야 돼. 부탁해 들어줘. 너 싸우면 안 돼. 들어줘. 계속 이것만 내치는 거야. 실제로 뭐 이웃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해도 그냥 할 말이 없어. 그냥 어떻게든 그걸 제재할 수가 없어. 군사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한계가 있었다. 강대국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고 그걸 군사적으로 말 안 들었을 때 막
압력을 가하고 제재할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허지부지 엎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확산이 돼요. 민주주의가 확산이 되는데 이때 아까 패전국들의 식민지들이 다 독립했다 했잖아. 이때 독립했던 이 나라들이 이제 민주주의 공화국을 다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야. 뭐 패전국 식민지였던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같은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다 이제 옛날에 어떤 그런 왕이 있던 그런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국민들의 대표를 투표로 뽑는 그런 민주주의 공화국이 생기게 돼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확산이 되었다. 그리고 또 선거권이 확대가 돼. 이거 중요한 거야. 선거권 일단은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이거는 이제 패전국들의 식민지가 독립하면서 이게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그리고 이 선거권이 확대된다. 어떻게 확대된다고요? 이 이전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선거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야 여자들 너는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해, 애나 봐. 너가 뭘 알아? 너 정치 알아? 뭐 사회를 알아? 복잡한 문제 알아? 그냥 남편 말만 잘 듣고 막 애나 열심히 키우고 설거지나 잘하고 그렇게 해. 그 정치는 너무 우리 남자끼리 알아서 다 할 거야. 이렇게 돼서 여자들한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죽도록 싸우고 그 전쟁터로 보낼 물자들은 어떻게 해? 여자들이 이제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만들어내가지고 보내야 되는 거야. 여자들도 이제는 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여자들이 목소리 올라가는 거야. 응? 뭐든지 사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목소리 올라가게 돼 있어.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말하는 거지. 야, 이 남자, 이 새끼들아,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선거해가지고 뽑은 정치인들 하는 꼴하지 마라. 맨날 보면 너희들은 뭐 서로 싸워 세게 수 있다 했지. 나 전마랑 붙으면 내가 이겨. 내가 이긴다니까, 전마랑 붙으면 이긴다니까. 내가 이긴다, 내가 더 세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단 말이야. 응? 다 이긴다고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졌다고. 이 남자들이 허세, 허풍. 내가 전마보다 세, 잘해.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 이 멍청한 남자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선거권이 주어져야 우리 여자들도 이 섬세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이 생각이 깊은 우리 여자들이 선거에 참여해야만이 멍청한 남자들이 이렇게 뽑는 정치인을 안 뽑게 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자들이 그런 사회에 많이 참여하게 되고 함으로써 여자들이 이제 선거권을 확보하게 되고 이로써 이제 남녀 평등의 보통선거권이 주어진다. 보통선거가 뭐다? 보통선거는 거는 헛불 필요 없어요. 재산 많고 적고 필요 없어요. 뭐 출신 어딘가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로지 일정한 나이만 되면 남녀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게 보통선거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이가 되는 성인한테 주어지는 게 보통선거다. 이런 선거권이 이제 주어지게 되면서 이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가 확산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1차 대전으로 가장 누가 이익을 받느냐? 뭐니 해도 미국이지. 미국은 자기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 유럽에 초토화 된 거지. 미국은 전쟁 중에 전쟁 물자를 유럽에 보내주면서 미국 공장을 막 돌려가지고 수출을 계속 해가지고 경제 성장이 쭉쭉쭉 이루어지고 공장을 더 많이 세우고 이렇게 또 일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뽑고 경제가 쭉쭉쭉 올라가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럽이 초토화됐어. 이긴 나라나 진 나라나 다 초토화되고 영국, 프랑스 다 공장도 없어. 물건을 생산해낼 수가 없어. 근데 또 미국에 대해서 도와달라 그래. 전쟁 끝난 다음에도 미국이 또 공장을 막 돌려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또 수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경제가 막 바바바 성장해가지고 이 이후로 이제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강대국이 제일 강대국이 되어버린단 말이지. 미국이 그렇게 이걸 세계 질서를 이제 주도하게 돼. 그리고 일본도 이제 아까 1차 세계대전 때 중국에 있던 독일 땅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독일에 있는 이권들을 자기가 일본이 다 차지하고 동남아시아에 있던 독일의 식민지를 다 차지함으로써 어떻게 아시아에서 이제 제일 강국이 되어버리는 거야. 일본이 이긴 나라에 포함되는 거 제일 아시아에서 제일 강국이 되어버려서 미국과 일본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이 너무 아시아에서 너무 세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 강대국들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이때부터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해. 저것 봐라, 저 새끼들 너무 커지는데, 저러면 좀 피곤한데 이렇게 해서 견제를 하기 시작을 했다. 자, 질문 있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